밝혀지지 않은 그날의 진실과 끊이지 않았던 수많은 의혹들이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7일 세월호 참사 이후 유민 아빠 김영호 씨를 비롯한 유가족을 국정원이 지속해서 사찰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처음 확인된 건데요. 사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한 겁니까? 참사의 원인과 국정원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4월 16일, 17일부터 사찰했단 말입니까? 그뿐 아니라 당시 국정원은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와 일베 사이트 등에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검찰 수사를 요청한 상황. 그간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원이 유가족을 사찰했다, 의혹만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것뿐만 아니라 여론을 조작했다는 정황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병우 사참위 진상규명국장 그리고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국장님, 사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예, 사참위는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그 줄임말로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은 국가에서 국회에서 의결된 재정법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제정된 특별위원회입니다. 네. 어떻게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예, 2017년 11월 달에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2018년 저희가 됐습니다. 2018년에 네. 그 위원단 9명의 위원단이 있는데요. 네. 각 정당에서 추천된 위원단이 구성이 됐고 그리고 2018년 12월 10날이 이제 조사관들이 다 채용이 됐고 네. 예, 그래서 이제 120명으로 저희들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사 개시가 결정됐고요. 네. 예,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2소위, 그러니까 4개 소위가 있거든요. 예. 그 4개 소위 중에 두 번째 2소위 주관 이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국장 포함해서 총 29명으로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특조위가 처음이 아니죠? 역사적으로는 두 번째라고요? 역사적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 그 해방 직후에 그 친일 청산을 위해서 그 반민특위가 있었는데 그때도 강제 해산됐고요. 네. 그리고 일기 특조위가 2015년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 거기도 사실은 정권 탄압으로 네. 강제 해산이 됐고 요번이 이 세 번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올해 12월에 조사가 종료. 예, 올해 12월 10날 일단 조사는 마감이고 3개월이 이제 보고서 쓰는 기간으로 있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사참위가 국정원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의혹은 많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실제로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서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돼서 밝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조사 결과 국정원법상 그러니까 국정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 국정원법 위반에 그 국정원법 내부에 직권남용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반한 거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네, 국정원 문건 가운데 상당수가 유가족 사찰 문건이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국정원 문건이라는 것이 그 내부 문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정원에서 일일 보고서라고 그래가지고 세월호에 관련된 일일 보고서를 계속 생산을 하고 그것을 청와대나 관계기관에 이렇게 배포를 해서 본인들의 의견도 제시하고 이랬던 거로 알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 그 215건에 관한 것을 우리들이 확보를 했고 그중에서 48건 48건이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찰한 정황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한 겁니다. 네. 유민 아빠를 사찰한 걸로 드러났는데 고향까지 갔다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요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 혐의를 특정하기는 좀 어렵기는 했습니다. 정읍 출신이고 이평면 출신인데 유민 아빠가 그 부면장이라는 분이 그 이평면 부면장이라는 분이 묘하게 2014년 8월 20날, 21일 날 그 즈음해서 그 유민 아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을 꼬치꼬치 캐묻고 네. 이런 정황들이 이 유민 아빠 귀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 들렸던 이 상황들이 이제 유민 아빠가 확인이 되고 이러면서 의혹들이 아주 깊게 나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국정원의 행보라고 하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좀 해드렸는데 네. 2014년 8월에 그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입원한 병원 CCTV가 예. 이제 그 공개가 됐잖아요. 그게 예, 좀 예.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혹시나 했는데 다행스럽게 예. 이 당시에 유민 아빠 그러니까 2014년 8월 20날 유민 아빠하고 그 변호인이 네. 사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예. 법원에 증거물로 신청을 합니다. 예. 법원에서도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였고요. 네. 그것이 법원에 계속 보관 중이었던 겁니다. 네. 그것을 요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법원에서 네. 입수했고 확인한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어떤 일을 했던 건가요, 그 직원이? 병원에서 그 영상에 그대로 나오다시피 예. 그 병원장에게 이것저것 악수도 시찰도 받고 예.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면담 과정에서 유민 아빠의 그 현재 상태, 예. 건강 상태 그리고 담당 주치, 예. 그 주치의 상황 그리고 이런 것들을 탐문하듯이 다 확인을 하고 네. 돌아가는 사진 영상까지 나온 겁니다. 저 검은 양복 입은 사람이 예, 국정원 맞습니다. 직원. 그러면 맞습니다. 직접 본인이라고 확인을 하셨나요? 예, 저 당사자로 지목된 분을 저희들이 대면 조사를 했고요, 얼마 네. 전에. 예. 그래서 저 영상 속의 인물이 본인이다. 스스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가 되기까지 특조위에서 지금 끈질기게 조사한 부분도 있겠지만 유가족들의 역할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유경근 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김영호 씨가 입원하기 전부터 뭔가 좀 미심쩍고 꺼림칙하고 사찰이 좀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병원 CCTV 영상에 이 사찰 모습이 찍힌 걸 지금 봤잖아요. 예. 근데 바로 이때 유민 아빠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거짓 루머 예. 이런 것들이 뭐 일베라든가 SNS라든가 네. 심지어는 언론을 통해서 일순간에 갑자기 쏟아져 나왔었죠. 예. 이게 바로 사찰을 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국정원 뭐 보고서가 있다면서요? 네, 거의 그 개인 신상을 털어서 예. 그것을 왜곡한 그런 여론 조작을 시도를 했던 건데요. 예. 그 당시 국정원 보고서에 보면은 그 세월호 전국 주동, 예. 김영호 실체 집중 폭로 계획 네, 이런 계획들이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까지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유민 아빠는 물론이고 저희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 사찰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면서 동시에 했던 생각은 이게 누군가가 이걸 기획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의심을 네. 했었는데 그게 국정원이었다는 게 이번에 밝혀진 거죠. 그 고향에서 네. 주변 분들도 혹시 뭔가 미심쩍은 정황 이런 걸 느끼셨다고 하던가요? 예, 고향에 와서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 네. 유민 아빠에 대한 정보를 캐묻는 일들이 있었고 특히 어머니한테 그런 그 질문을 많이 들어왔는데 이 이야기를 전에 듣고 나서 유민 아빠가 그 당시에 굉장히 불안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피해자 유가족들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국정원이 사실은 이렇게 뭐 국가의 중요한 기밀 같은 거, 뭐 간첩 정보 같은 거 수집하고 이런 기관인데 아니 이런 그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을 사찰한다든지 왜 그랬을까요?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국정원이 노린 건 이걸 겁니다. 그 유민 아빠의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예. 뭐 가족에 대한 성실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위 순수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이상한 프레임을 순수성. 좀 만들려고 예. 했던 거죠. 예. 그때 아주 일찌감치 네. 그 정부 여당에 의해서 이상한 표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순수한 유가족. 무슨 의도일까요? 이게? 예. 순수한 그러니까 유가족. 그 저희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게 사실은 예. 보상을 더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사찰이라든가 또는 진상규명 요구를 폄훼하고 모욕한다든가 하는 것들 모두가 유민 아빠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모든 피해자들의 공통의 문제였다. 이렇게 그때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의혹으로만 치부됐던 것들이 지금 조금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네. 여론과 관련해서 뭔가 재연을 청와대에다 한 그런 정황도 있다고요? 예, 굉장히 치밀하게 저희들은 기획을 했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양면 전략인데 지금 우리 집행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예. 한쪽으로는 유민 아빠와 유가족들에 대한 아주 그 집요한 네. 그 명예훼손 포함한다 공격성을 띠게 직접적으로 이 지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그 언론, 그러니까 일베나 그 독립신문 그 당시 이런 그 사이트에다가 이런 걸 다 게재를 해달라라는 요구도 있고 부정적인 여론을 부정적인 형성하고. 여론 확산의 예. 중심이고 또 한 측면으로는 네.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제 다 여러분들 때문에 고생한 사람도 많고 하니까 네. 이제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분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고도의 심리전을 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수사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국정원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보신다고요? 예, 예. 이게 그것은 일단 진술로 예. 그때 그 3차장 산하인데요. 거기가 언론 관련인데 그 관련 직원 저희들이 대면 조사했고 본인들 예산을 썼다 이거 확인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는지 저희가 직접 보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전쟁보다 더한 아픔입니다. 한 조각의 아픈 기억으로만 남지 않게 기억의 끈을 단단히 놓지 않으리라 기억하겠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거기 없어 보고 오셨는데 얼핏 이게 왜 문제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또 느끼는 바가 다르셨던 것 같아요. 왜 문제가 된다고 보셨나요? 근데 제가 이걸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좀 감동 깊게 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런데 그 유튜브 채널도 좀 이상한 채널이고 또 그 채널에 딸랑 이 영상들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만든 건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네. 좀 몇 차례 자세히 좀 들여다봤는데 결국 이 영상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은 이거였더라고요. 애들을 구하려고 그리고 유가족들 도와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고마운 줄 알아라. 그리고 이제는 이 세월호 참사 기억 속에 묻고 미래를 향해서 희망의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런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진상규명 요구하고 시끄럽게 하면 은혜도 모르는 불순한 유가족들이다. 이게 결국 이 영상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좀 알게 됐던 거죠. 이 영상을 국정원이 이제 그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 아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저희가 6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들 응원해 주시고 또 예. 애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욕당하고 네. 폄훼당하고 또 진상규명 요구가 마치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이 저런 의도, 저런 작전에 의해서 퍼지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에 이거는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있었던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예.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일종의 심리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쟁할 때나 네. 또는 적국에 대해서 피는 게 심리전인데 그렇죠. 자국민들한테 이런 심리전을 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에 국정원은 정말 국민을 위한 네. 국가의 안보를 위한 조직이 아니었고
정권의 어떤 안위를 위한 사조직이었고 사유화되었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장님, 사실상 지금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이 사실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국정원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수사가 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예, 현재 특수단의 입장에서는 요 국정원 쪽은 아마 자세히 좀 볼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네. 아마 본격적으로 수사는 진행될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그 유가족 분들께서 또 고소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주로 구조 방기라든가 예. 또는 일기 특조위 강제 예산과 같은 진상규명 방해, 그리고 저희들을 사찰하고 모욕했던 일들, 그다음에 전원구조 오보를 비롯한 보도 참사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말과 책임을 밝혀달라는 고소 고발을 한 건데요. 네.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코로나19나 고성 산불 네. 경우에 보면 정부가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6년 전에도 사실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였어야 했는데 네. 그러지 못했던 것, 왜 그랬는지를 밝히는 것, 그리고 지금도 오늘 주제이지만 자꾸 이상한 관련성이 나오고 있는 이 국정원. 네. 이 국정원의 과연 세월호 참사 당시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밝히는 것, 이것을 좀 매우 중요한 어떤 수사, 조사 과제로 저희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특별수사단이 스스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기소를 전제하지 않고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그리고 마지막 수사가 예, 되게 하겠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 말을 지키려고 하면 예.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청와대와 국정원의 책임, 그리고 세월호 급변침의 진짜 원인을 수사해야 되는데 네. 네. 여기에는 지금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검찰 특수단의 수사 방향이 좀 어긋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 사찰 의혹과 더불어서 사참위가 이제 검찰의 재수사를 이끈 의혹이 몇 가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뭐 작년 10월 달에 발표한 아마 그 경빈군 네. 긴급 후송 예. 관련한 예. 아마 그 건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단을 만든 거로 알고 있고요. 요 관련해서는 좀 상당히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단에서 직접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는데 기소가 쉽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가 주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 관련해서는 딱 하나를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도 각종 재난은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재난은 또 발생이 될 텐데 네. 공권력이 이 긴급 사태에 이제 출동을 한 경우에 만약에 네. 그때 심정지 상태라든가 그 피해자들이 이런 상태가 확인이 되면 그때 출동한 공권력이 임의로 그러니까 의사나 병원에 후송돼서의 의사의 네. 확실한 결정 없이, 사망 판정 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사망 판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경빈군이 생존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수사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바이털 사인 모니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경빈군이 발견되기 이전에 어느 상태에 있었는지 모르거든요, 아무도. 물 위에 계속해서 구명동의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었을 수도 있고 물속에 있다가 떠오른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상태를 감안하면 반드시 이 긴급 후송을 해서 생사의 여부를 판단도 하고 또 긴급하게 저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구조 현장에서 정확하게 그냥 상호 판정을 임의로 내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다시 한번 특수단도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밝혀야 될 그날의 마지막 진실 뭐가 있습니까? 네. 해경이 안 왔으면 승객들은 다 살았습니다. 저희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당연히 살아서 돌아와야 했던 우리 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이걸 밝히는 건데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나 안전사고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걸 밝히려고 하면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대로 청와대나 국정원, 그다음에 세월호 급변침의 진짜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정부는 진상규명 약속을 해오셨는데 그걸 믿고는 있지만 시간이 없어요. 이번 올해 그 진상규명을 위한 어떤 방안을 만들어내셔야 하고 또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이 국정원이나 군을 비롯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정부 내의 모든 기록을 먼저 공개하시는 것을 선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내년 7조기까지 진상규명 약속을 네. 이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